안녕하세요. 저는 양천구 정신건강보지센터장 김가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문제음주, 알코올 사용 장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그럼 적정 음주가 무엇인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우선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순수 알코올 섭취량으로 환산하였을 때 남자는 하루 40g 미만, 그리고 여자는 하루 20g 미만을 섭취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적정 음주의 기준은 남자애 같은 경우에는 소주잔 4잔 이내, 그리고 여자는 하루 소주잔 2잔 이내로 제한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요. 위험 음주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그 적정 음주의 기준을 벗어나는 음주를 총칭하는 말로 폭음 또는 고위험 음주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립알코올중독연구소에서는 폭음을 표준잔 14g을 기준으로 해서 남자의 경우에는 연거푸 5잔 이상, 그리고 여자는 4잔 이상을 짧은 시간 내에 마시는 경우를 폭음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코올은 어떻게 흡수되느냐? 먼저 보시면은 이제 알코올은 10%는 위장에서 흡수가 되고 나머지는 소장에서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최대 혈중 농도는 위장 내 음식 여부에 따라서 30에서 한 90분 사이 정도에 도달을 하게 되고 또 보통은 한 45분에서 60분 사이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빨리 마시면은 단시간 내에 최대 혈중 농도에 도달을 하게 되겠고 또 가장 흡수가 빠른 술의 농도는 15에서 30% 사이의 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코올이 그럼 어떻게 대사가 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흡수된 알코올의 90%는 간에서 대사가 되고 나머지 10%는 심장이나 폐를 통해서 그대로 배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 술을 마셨던 사람들은 효소가 굉장히 좀 상향 조절되어 있어서 대사되는 속도가 더 빠를 수가 있습니다. 이 표를 간단하게 보시면은 알코올 대사 과정이 보여지시는데 먼저 알코올은 알코올 탈수소 효소에 의해서 아세트알데히드로 대사가 되고 또 알데히드 탈수소 효소에 의해서 아세트산으로 대사되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남성에 비해서 여성은 이 혈중 알코올 탈수소 효소가 낮아서 같은 양을 마시더라도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더 취하게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인 같은 경우에는 알코올 대사 효소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문에 독성 증상이 더 쉽게 나타나거나 혹은 더 쉽게 취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코올 사용장애에 관련한 용어들을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남용이나 의존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남용이란 어떤 불필요한 물질 사용과 관련해서 부적응적인 형태가 나타나는 경우, 그러니까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인 건강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법적 부적응도 포함되는 용어이고요. 의존은 그런 물질 때문에 생기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용하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알코올 사용장애는 이전에 사용하던 남용과 의존의 개념이 혼합되어 사용되던 것을 알코올 사용장애로 통합하여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우리가 전국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를 해봤더니 우리나라 성인의 경우에는 알코올 사용장애의 평생 유병률이 한 13.4% 정도에서 나타나고 있고 남자가 여자보다 한 3.4배 정도로 높게 나타났었습니다. 이렇게 알코올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이렇게 많은데요. 첫 번째로 간에는 지방간이 생기게 할 수 있고 간이 또 커지게 할 수 있고 알코올성 간염 그리고 간경화를 일으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병들이 심하게 되면은 식도정맥류, 복수가 차게 되고 또 간성내증까지도 오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기 쪽으로도 식도염, 위염, 위궤양, 췌장염, 췌장암, 그리고 비타민, 아미노산 등 영양분들이 흡수되는 것을 막게 되고요. 또 비타민이 결핍되게 되기도 합니다. 또 술은 뇌 쪽에도 영향을 미쳐서 뇌에 영향을 미치면 이제 걸음걸이가 좀 불안정해지고 안구진탕이 오게 되고 또 베르니케 코사크프 증후군이나 신경인지장애와 같은 치매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또 헛것이 보이게 되는 정신병적 장애들도 보이게 됩니다. 또 말초신경병도 나타날 수가 있고 고혈압이나 또 지질계도 조절 이상이 생기게 되고요. 또 심근경색증이나 뇌혈관 질환의 위험성도 증가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저혈당도 일으킬 수 있게 되고 심장 쪽으로도 여러 가지 영향을 줄 수 있게 되고 또 피 쪽으로도 백혈구 수치가 감소한다던가 혈소판의 기능도 저하하게 됩니다.
그리고 몸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암 발생률이 올라가게 되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유방암 발생률도 증가하게 되고 근력도 쇠약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수면과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술을 마시면 잠을 더 잘 잔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사실 술을 마시면 잠이 빨리 들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실제로는 수면 구조에는 좋지가 않아서 깊게 자는 잠을 방해를 하고 자꾸 깨게 됩니다. 또 코를 골게 하거나 수면 무호흡증을 악화시킬 수 있어서 불면증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술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고나 폭력이나 자살의 위험성이 증가를 하게 되고 우리가 강력범죄를 일어난 사건들을 보았더니 상당 부분 굉장히 술이 취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들이 많았고 자살의 경우에도 사망자의 한 반수 정도에서 음주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알코올 사용장애 진단 기준을 한번 볼 텐데요. 미국 정신의학회 정신장애 진단 통계편람의 진단 기준에 의하면 아래 11가지 항목 중에서 지난 12개월 사이에 최소한 2개 이상이 나타났을 때 알코올 사용장애라고 진단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항목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실 텐데요. 첫 번째로 술을 종종 의도했던 것보다 많은 양 혹은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한 것이 첫 번째 기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항목으로는 술을 줄이거나 조절하려고 지속적으로 욕구가 있었는데 혹은 그런 조절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한 경험들이 있는 게 두 번째 항목이게 되겠고 또 세 번째로는 술을 구하거나 사용하거나 또 그 효과에서 벗어나기 위해 많은 시간을 보낸 것이 세 번째 진단 기준이 되겠습니다. 또 네 번째 항목으로는 술이 자꾸 생각이 나고 강하게 바라고 그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경우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그런 술로 인해서 직장이나 학교라던가 가정에서 어떤 역할을 책임 수행하는 데 실패하는 경우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그런 술의 영향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혹은 반복적으로 사회적 혹은 대인관계 문제가 발생하거나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알코올 사용을 지속하는 경우 그리고 일곱 번째로 술 사용으로 인해서 중요한 사회적 직업적 혹은 여가 활동을 포기하거나 줄이는 경우 그리고 여덟 번째로는 신체적으로 해가 되는 상황에서도 반복적으로 술을 사용하는 경우 또 술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혹은 반복적으로 신체적, 심리적 문제가 유발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술을 드시는 경우 그리고 내성이나 금단 증상도 진단 기준에 포함되어 있는데 내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중독이나 그 원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 술을 더 많이 드시게 되는 경우가 있을 때 내성이라고 하고 또 동일한 용량의 술을 계속 사용했을 때 효과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게 두드러졌을 때 내성이 나타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금단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술을 먹다가 중단하였을 때 손이 떨린다던가 잠을 못 자고 식은땀이 나고 오심이나 구토가 나타나고 한식, 환각, 불안, 초조 증상 이런 금단 증상이 나타날 때 금단 증상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11개 항목 중에 개수에 따라서 경도, 중등도, 고도 이렇게 심각도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선별 검사도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KG 검사라고 해서 굉장히 좀 간단한 검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서 내가 몇 가지 항목에 해당되는지를 좀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KG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앞글자를 따서 KG라고 하고 첫 번째로는 컷 해서 술 마시는 횟수나 양을 줄이거나 술을 끊으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어노이드라고 해서 술 마시는 것과 관련하여서 주변에서 걱정하거나 나무라서 괴로웠던 적이 있으신지 그리고 G의 guilty 해서 술 마시는 것과 관련해서 죄의식이 든 적이 있으신지 그리고 아이 오프너라고 해서 술이 깰 때쯤 괴로워서 해장술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 이렇게 4가지 항목에서 혹시 2개 이상이 해당되신다면은 알코올 사용 장애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딧 검사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검사 중에 하나인데 다음 설문지 중에서 본인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남성의 경우에는 이 항목을 더했을 때 10점 이상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6점 이상이 되면 위험 음주자로 저희가 분류를 하고 있고 남성의 경우 20점 이상, 여성은 10점 이상이 되면은 알코올 사용 장애로 추정을 해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알코올 금단 증상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알코올 금단이라는 증상은 술을 마시던 분이 장기간 술을 드시다가 갑작스럽게 음주를 중단했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 변화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술을 갑자기 드시다가 갑자기 끊게 되면은 굉장히 불안해하시면서 막 초조해하시고 쉽게 놀라시고 또 불면증도 오시게 되고 또 오심이나 구토 그리고 피부 감각도 좀 이상하게 느껴지시고요. 그리고 빈맥, 발한 그리고 얼굴이 빨개진다던가 혈압이 상승되는 이런 반응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술을 끊고 6시간에서 8시간 후에는 막 손도 떨리고 몸도 떨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8시간에서 대략 12시간 후쯤에는 헛것이 보인다거나 이상한 한 촉이 느껴진다던가 해서 그런 정신병적 증상이나 이상한 지각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12시간이나 24시간 후쯤에는 경련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 후에는 진전선망 증상이라고 해서 굉장히 위험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서 잘 관찰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단경련도 꽤 자주 발생을 하게 되는데 첫 경련 발생 후에 3시간에서 6시간 후에 또 한 번 또 다시 생길 수가 있고 장기간 이제 알코올을 드시면서 저혈당증이나 저나트륨 혈증, 저마그네슘 혈증 등도 생길 수 있어 이런 것들도 경련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코올 금단 성망은 굉장히 좀 위험한 증상으로서 사망률이 높은 의학적인 응급 상태입니다. 보통 5년에서 15년 동안 과음한 이후인 30에서 40대 정도에서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알코올 관련 장애로 입원한 환자의 한 5% 정도에서 이 증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치료가 잘 되지 않을 경우에 사망률이 20%에 이르게 되고 폐렴이라던가 신장, 간부전, 또 심부전 등에 의해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증상들로는 빈맥이나 발한, 발열, 그리고 불안해지고 또 불면증, 고혈압 등 이런 자율신경계 항진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헛것이 보인다거나 벌레가 기어다닌다는 그런 지각 왜곡, 그리고 흥분성으로 항진된다거나 기면되기도 하는 등 그런 정신운동 활동에도 변동이 있게 됩니다. 보통 간염이나 췌장염 같은 신체 질환이 소인이 되고 금단경련과 마찬가지로 이전에 진전선망이나 금단경련이 있었던 경우에도 위험 요인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대개 신체적으로 문제가 없는 선망은 이렇게까지 심하게는 거의 발생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코올로 인한 합병증들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치매 굉장히 무서워하시는 부분일 텐데 알코올로 인해서 치매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량이 증가할수록 말하는 능력이 좀 떨어지게 되고 뇌도 좀 위축되게 되고요. 그리고 과도한 음주에서 또 치매 위험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금주한다면 이런 변화들이 금주 첫 1년 동안은 가역적으로 일부분 혹은 완전히 돌아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알코올 유발 지속 기억 상실 장애라는 것이 있는데 베르니케 코사코프 증후군 그리고 일시적 기억 상실, 블랙아웃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통 영양실조나 흡수장애로 인한 티아민 결핍이 원인이 되고요. 일시적 기억 상실 동안 먼 기억은 비교적 손상이 없지만 5분 내지 10분 전에 일어났던 일을 회상하지 못하는 등 단기 기억 손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충 보아서는 정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취중에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무례하게 행동했을까 봐 걱정하면서 힘들어하실 수가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알코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정신병적 장애나 기분장애, 불안장애도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약 3%에서 환청이나 망상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우울증을 경험한 경우도 알코올 중독 환자에서 10에서 15%나 이루고 있고 또 봉황발작이나 사회공포증, 광장공포증 같이 불안장애도 발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알코올 사용장애의 원인이 무엇인가 또 궁금하실 텐데요. 첫 번째로 심리적 이론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불안이나 우울 등 그런 심리적인 그런 불편감들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술을 드신다고 하시고 그런 이론들이 이제 만들어져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사회문화적 이론이 있습니다. 어떤 음주 문제에 대한 책임의식에 관한 그 사회의 문화적 태도가 알코올 관련 문제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고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알코올에 관대한 문화가 있어서 아무래도 알코올 사용장애 유병률이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전적인 이론도 이제 있는데 알코올 중독 환자들의 근친을 봤더니
심각한 알코올 관련 문제가 발생한 위험성이 3, 4배가 높더라 하는 연구들이 있었고, 또 심각한 알코올 관련 문제에 대한 일치율이 알코올 중독 환자의 일란성 쌍둥이에 비해서 일란성 쌍둥이에서 의미 있게 높았던 것으로 봐서 유전적 요인이 있더라 하는 이론들이 있습니다. 또 양자 연구에서도 알코올 중독 환자의 자녀에서 위험성이 훨씬 높다는 것에서 유전적인 요인도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치료가 또 궁금하실 텐데요. 첫 번째로는 해독 치료가 중요하겠습니다. 해독의 첫 단계는 동반된 신체 질환의 여부를 확인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또 두 번째로는 휴식, 그리고 적절하게 영양 공급을 해줘야 되겠고, 티아민을 포함한 비타민을 공급하고, 또 필요하다면 치료약물 투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약한 금단 증상의 경우에는 벤조디아제핀이라는 약물을 충분하게 투여하고 회복되는 걸 관찰을 하면서 점차 용량을 낮춰가게 됩니다. 환자의 나이라던가 간질환이 있는지, 남용의 가능성에 따라서 약물을 선택하게 됩니다. 또 심한 경우에는 벤조디아제핀이라는 약물을 충분히 사용해서 진전 선망으로의 진행을 억제하게 되고요. 선망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 약물들을 경구 투여 혹은 정맥류 투여를 하게 되고, 경구 투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로라제팜이라는 벤조디아제핀을 정맥류에 투여하게 됩니다. 초기에는 행동 조절이 될 수 있게 충분한 용량을 투여하게 되고, 이후에 수일에 걸쳐서 감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탈수는 수액으로 교정하게 되고, 종합 비타민제와 함께 고칼로리, 고탄수화물 식이도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활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재활에는 3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금주 동기를 증대시키고 유지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되겠고, 또 두 번째로는 술 없는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재발을 방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재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면담을 하게 되는데요. 첫 수개월의 면담은 매일 발생하는 생활 속의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고, 또 동기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음주의 결과를 조사하고, 또 알코올 관련 문제들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결과와, 또 단주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확실한 개선점들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또 술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면담에서 다루게 되고요. 가족들도 상당히 좀 고통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가족 면담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단주 모임이 있는데, 단주 모임을 많은 알코올 사용 장애 환자들에게 굉장히 적극 추천하는 부분입니다. 이 모임의 장점으로는 그 구성원들로부터 24시간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술 마시지 않는 친한 동료들과 어울릴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술 없이 사회적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 또 모임에서 술 마시지 않는 구성원들이 성공적으로 생활하는 것을 봄으로 인해서 회복의 모델이 제공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물 치료도 좀 궁금하실 텐데요. 항강망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날트렉손이라는 약물이 있는데, 이 날트렉손은 아편유사제 기량제입니다. 보통 술을 우리가 마시게 되면 도파민이라는 보상회로가 활성화되는데, 날트렉손이라는 약물은 도파민 보상회로의 활성도를 억제해서 술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쾌감이나 긍정적인 효과를 억제하게 됩니다. 하루 25mg으로 시작을 해서 하루 50mg까지 증량을 하게 되고요. 부작용으로는 오심이나 구토, 두통, 피로감 등이 나타날 수 있는데, 대부분 경미하고 또 치료 초기에 나타나고 저절로 호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캄프로시트라는 또 약이 또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보통 술을 드시는 분들은 금단 시기에 음주 갈망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약물을 쓰게 되면 대뇌에 있는 가바나 글루탄산염이라는 그런 신경전달 물질의 부조화를 개선함으로써 음주 갈망이 억제되는 것으로 그 기전이 추정되고 있고, 하루 2알씩 하루 3번 복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약물의 부작용으로는 설사나 복통, 변비, 구역질, 두통, 어지러움 등이 있는데, 이 또한 대부분 경미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음주 충동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내가 언제 술 생각이 나는지를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술이나 빈술병을 치우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알코올 중독이신 분들은 술이나 빈술병을 보게 되면 또 술이 생각나게 돼서 그 유혹을 이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술이나 빈술병 등 내가 술 생각이 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을 주변에서 꼭 제거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술 대신에 대신할 수 있는 대체 활동을 찾는 것이 좋은데 그 대체 활동은 개개인마다 모두 다양하고 다를 것 같습니다. 술 대신에 마실 수 있는 대체 음식이나 음료를 먹는다거나 아니면 운동을 포함한 취미 활동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술 생각이 났을 때는 술 대신에 다른 대체 활동을 했을 때 어떤 것들이 좋은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고 또 반대로 술을 마시게 되었을 때 어떤 점들이 나쁜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또 평소에도 금주의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되뇌어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위험 음주를 그러면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로 술자리는 되도록 피해 주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술을 강요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잔만 마셔도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은 굉장히 술이 내 몸에 해롭다는 그 사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마시지도 말고 또 권하지도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샷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원샷은 혈중 알코올 농도를 급격하게 상승시켜서 인체 유해성이 매우 커지기 때문에 원샷은 가급적 금해 주시고요. 그래서 술을 마실 때는 조금씩 천천히 나누어서 마시고 중간에 물을 자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빈속에는 마시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당당하게 술을 거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술 거절할 때 대부분 좀 막 미안해 하시면서 좀 여지를 남기고 막 우물쭈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정중하게 당당하게 좀 거절을 하신다면은 다른 분들도 이해를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알코올 사용 장애의 여러 가지 정의, 그리고 진단 기준, 치료, 또 예방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는다는 것부터가 일단 내가 단주 혹은 금주를 결심했다는 거고 그게 시작이 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